야세르책의 57장, 야세르책의 57장 1절, 때는 1639년, 기원전 1639년, 57장, 야세르책 57장 1절, 이 1639년에 막벨라 굴에서 1차 전쟁이 끝난 후에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과의 계속적인 전쟁을 벌였다. 1차 전쟁 후에 곧바로 2차 전쟁이 곧바로 일어나요. 바로 자, 2차 전쟁 야세르책의 57장 2절, 그들 사이의 전투가 매우 치열하였다.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패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 중에서 80명을 죽였다. 2차 전쟁에서. 이거는 뭐냐면, 자, 2차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에서의 시신을 이집트로 가져갔어요. 이집트로 가져가고 또 에서 1차 전쟁에서 40명 죽은 건 이제 죽은 거고, 거기서 이제 살은 놈, 그 전쟁포로로 다 몽땅 다 이집트로 다 잡혀갔어요. 전쟁포로로.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세일 땅에 사는 에서의 후손들이 총 소집을 해서, 야, 총동원해서 자기 이제 자기 할아버지들, 에서가 죽었다. 우리 할아버지 에서가 죽었대요. 그리고 그 에서 시신을 이집트로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총동원이 돼서 이집트의 수도로 쳐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집트 수도는 이집트 힉소스 왕조의 수도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 중 2차 전쟁에서 80명을 죽였다. 힉소스 왕조의 수도까지 쳐들어간 에서의 추종자들이 패배를 해서 2차 전쟁에서 야곱의 아들들 백성 중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총리 요셉의 손이 에서의 아들들의 모든 백성들을 이겼다. 그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에서의 손자 스보 13살, 에서 손자 스보와 그의 사람들 중에서 50명을 전쟁포로로 잡았다. 2차 전쟁 때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13살, 전쟁포로 50명을 또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힉소스 왕조 수도까지 이제 에서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또 포로로 또 잡혔어요. 2차 전쟁에서. 총리 요셉이 그들을 철사슬로 결박하고 그들이 요셉의 종들에 넘겨주며 그들을 전쟁포로 끌고 가라고 지시했다. 요셉의 경호를 위한 시위대, 군대, 머리 없는 에서의 시신을 가지고 2차 전쟁 때 이제 세일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우선은 급하게 에서의 시신을 1차 전쟁 때 에서가 죽고 그 시신을 이집트로 가져갔기 때문에 우선 시신을 찾기 위해서 2차 전쟁을 일으켜서 시신은 찾았는데 거기서 또 대단한 피해가 있던 거예요. 그들의 길 세일 땅으로 갔다. 야세르책 57장 3절,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와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은 2차 전쟁에서 에서의 집으로부터 온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그들이 생명을 잃게 될까봐 매우 두려워했다. 그들 역시 포로로 잡힐까봐 두려워했다. 그들 모두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에서의 시체를 에서의 목이 잘려 머리만 막벨라 굴 근처에서 분실이 되었고 머리 없는 에서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갔다. 2차 전쟁 때 그들의 길 세일산으로 도망갔다. 야세르책 57장 4절, 그들이 세일산으로 나갔다. 그들이 에서의 시신을 세일에 매장했다. 그러나 그들이 에서의 잘린 머리는 세일로 가지고 올 수 없었다. 이는 그것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 근처 1차 전투가 있었던 곳에 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야곱의 막벨라 굴 매장을 반대하고 야곱의 장례 행사를 방해하던 에서가 칼에 목이 잘린 에서의 머리가 멀리 던져져서 에서의 머리가 분실이 됐어요. 자, 2차 전쟁, 야세르책의 57장 5절.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도망갈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세일의 젖병까지 추격을 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에서의 추종자들을 추격하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옮기는 목 잘린 머리 없는 에서의 시체가 뒤따라오는 야곱의 아들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달아났고 야곱의 아들들은 추격을 멈추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헤브론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에게로 돌아왔다. 원래 가나안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친척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헤브론에서 머무르며 전쟁의 피로로부터 휴식을 취하였다. 자, 막벨라 굴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하다가 3차 전쟁 준비. 1638년 이제 좀 시간이 걸렸어요. 총리 요셉이 57세. 자, 사르디냐의 남쪽. 자, 여기 보면 이제 3차 전쟁 준비를 하는데 이제 요거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이제 왜냐하면은 앵기스라고 아프리카의 딘하바에 있는 앵기스의 군대가 이제 또 이제 나와요. 그래서 자, 사르디니아 섬의 남쪽 누미디아의 우측 아프리카의 딘하바에 있는 앵기스 왕이 세일 땅의 세일의 자손들과 에서의 자손들 내부 분열 전쟁 때에 에서의 자손들을 도와줬어요. 파병을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추가 파병을 이렇게 했어요. 자, 1664년 총리 요셉이 31살일 때 이삭의 유산을 이제 정리했는데 야세르 책의 47장 31을 이제 인용을 해보면 유산 분할, 이삭의 유산을 재산 정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야세르 책 47장 31절, 요게 31절, 야세르 책의 47장 30절. 에서가 이 모든 것 유산을 취한 후에 그와 그의 자녀들이 호리족 세일 땅으로 그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동생 야곱 122세 야곱의 자녀들로부터 떠나갔다. 에서 122세는 헤브론 및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추상적인 부동산을 야곱에게 팔고 호리 세일 땅으로 떠났다. 이제 호리 세일 땅에 가서 절대 이제 야곱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호리 세일 땅에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 1664년 총리 요셉이 31살 야세르서 47장 32절을 또 인용을 하는데 32절 에서가 세일의 자손들 가운데서 재산을 갖고 있었다. 이에 에서가 그날 이후로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 않았다. 에서 122세는 가나안 땅의 형식적인 실제 부동산을 모두 야곱에게 처분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현지인들도 살고 있고 또 유프라테스 강가까지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다고 한 그 약속을 이제 업신여긴 거예요. 에서는 그 약속을 업신여긴 거예요. 자, 1664년 총리 요셉이 31살일 때 야세르 책의 47장 33절을 인용하는데 33절 가나안의 온 땅이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의 용존하는 유업으로 유업이 되었으며 에서 120세 재산 분할할 당시에 그의 모든 자손들은 세일의 산을 유업으로 받았다. 또 1638년 총리 요셉이 57세일 때 3차 전쟁. 자, 전쟁 포로들하고 에서의 손자 스보 1년이 지났으니까 에서의 손자를 자, 요거는 이제 엘리바스의 아들, 셋째 아들이에요. 엘리바스를 구하기 위해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83세, 요때 전사래요. 83세. 엘리바스가 주동이 돼서 그들 에서의 후손들이 호리세일의 모든 아들들을 집결시켰다. 그러니까 그 세일산에 사는 그 호리족까지 전부 다 집결을 시켜서 연합군을 구성해요. 그 연합군을 구성하는데 동쪽의 모든 자손들까지 집결시켰어요.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라면 아브라함이 137세 이후에 그드라하고에 낳은 그 아들들, 그 서자들이
동쪽의 자손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라. 결국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첩들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첩들의,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여기에 동참을 해요. 자, 1638년 요셉이 57세일 때 야셀 책의 57장 6절, 자, 3차 전쟁 때에 그들 에서의 후손들이 호리세일의 모든 아들들을 전쟁 집결지는 세일 땅이고, 집결시켰다 그러니까 세일 땅에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 호리족하고 같이 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에서가 자기 딸 2명, 자기 딸을 호리족, 세일 땅에 있는 호리족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혼인관계로 인해서 사돈지간이 된 그 호리족속하고 같이 세일 땅에 사는 거예요. 자, 세일 땅의 모든 아들들을 전쟁 집결지는 세일 땅이고 집결시켰다. 그들이 동쪽의 모든 자손들을 집결했으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들이 총리 요셉 57세와 그 형제들과 또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서 애굽 힉소스 왕제 수도 람셋, 야셀의 책에 기록된 대로 람셋인데, 아직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의 형제들을 에서의 손자 수보 14살 전쟁 포로로 구출하기 위함이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요때 38세로 이제 전쟁을 주도했다가 엘리바스가 여기서 전사해요. 자, 1638년 요셉이 57세, 총리 요셉이에요. 야셀의 책의 57장 7절, 에서의 아들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를 구출하기 위해서 힉소스 왕조 애굽으로 쳐 들어가서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그들이 나왔다는 것을 총리 요셉과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그 소문으로 들었다. 1638년 기원전 요셉 총리 57세, 야셀의 책의 57장 8절. 자, 총리 요셉 57세와 그 요셉의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 애굽 힉소스 왕조의 군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공대처럼 강한 자들이 나가서 힉소스 왕조의 수도 아바리스의 성읍에서 싸웠다. 이제 도시를 방어하면서 도시로 쳐들어오는 에서의 후손들 연합군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요셉과 그 형제들이 에서의 아들들과 동쪽의 자손들 크게 압도하였다. 1638년 총리 요셉 57세, 야셀의 57장 9절 3차 전쟁, 그들 중에서 60명을 또 죽였다. 그들 가운데 호리세일의 자손들 중 모든 강한 자들까지 죽였다. 그들이 호리세일의 자손들을 오직 몇 사람만 남겨뒀다. 그러니까 호리세일의 자손들이 거의 다 전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또한 동쪽의 자손들과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83세 전사예요. 에서의 자손들 중 상당히 많은 자들을 죽였다. 동쪽의 자손들 모두가 요셉과 그 형제들 앞에서 달아났다. 패전이에요. 자, 1638년 요셉이 57세, 야셀의 책의 57장 10절, 총리 요셉 57세와 그 형제들이 숫곳 이집트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였겠다. 그들이 숫곳 이집트 땅에 그들의 중에서 30명을 또 죽였다. 나머지는 피신해서 그들의 성읍으로 달아났다. 1638년 자, 야셀책 57장 11절,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로부터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쳤기 때문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1638년, 1637년 총리 요셉이 57세에서 58세 되는 그 사이에 야셀의 책 57장 12절, 야셀의 책 57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83세, 출생은 1721년에 출생해서 1638년 기원전, 이때 전사래요. 그래서 83세로 전사해요. 3차 전쟁에서 1638년 기원전 전사했고, 에서의 손자 스보 제포라고 돼. 그 14살은 그의 사람들 2차 전쟁 때 여전히 애굽에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전쟁 포로로 잡혀 있었으며 그 전쟁 포로들의 고통이 증가하였다. 자, 1637년 총리 요셉이 57세에서 58세 그 사이에 야셀의 책의 57장 13절, 야셀의 책의 57장 13절, 에서의 아들들과 세일 땅의 아들들이 그들이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세일의 아들들이 보니까 에서의 아들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세일의 아들들이 보니까 에서의 아들들이 괜히 막벨라 굴의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하면서 1차 전쟁, 또 2차 전쟁, 그렇게 해서 3차 전쟁 때 세일의 아들들이 총동원이 돼서 거기 전쟁터에 연합군으로 휩쓸려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에서의 아들들의 그 복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세일 땅의 아들들 대부분 그 모두가 야곱의 아들들과 또는 애굽의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의 그 군인들 백성들 손에 죽었더라. 자, 그래서 1637년 요셉이 58세가 됐을 때 야셀의 책 57장 내부 분열이라는 것은 세일 땅에 사는 세일의 자손들과 또 세일 땅에 같이 혼맥을 이루면서 사는 에서의 자손들 간의 내부 전쟁이에요.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자, 야셀의 책 57장 내부 분열 14절, 57장 14절, 세일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보듯이 너희 전쟁 때문에 너희 할아버지 에서가 막벨라 굴을 막고서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하다가 피살이 된 그 1차 전쟁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그 원한을 복수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킨 것을 인해서 우리 세일 땅의 아들들이 그 전쟁에서 거의 다 죽었다. 그 남은 강하고 능숙한 군인들이 한 사람도 없다. 거의 다 전사했다. 자, 야살의 책에 57장 15절, 1637년 요셉이 58세 내부 분열. 자, 57장 15절. 그러므로 이제 에서의 후손들은 우리 세일 땅에서 나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이 선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선조들이 거하는 땅으로 돌아가라. 어찌 너희 자손들이 훗날에 우리 자손들 세일 땅의 아들들의 영향을 이어받겠느냐. 1637년 요셉이 58세일 때 야셀의 책 57장 16절 내부 분열로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세일의 자손들이 그들 에서의 후손들과 전쟁을 벌일 것을 고려하였다. 내부 분열해서 전쟁 위기에 이제 닥쳤어요. 1637년 총리 요셉이 58세일 때 야셀의 책의 57장 세일 땅의 내부 분열이 해서 세일 땅에서 에서의 자손들하고 세일의 자손들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17절 야셀의 책 57장 17절 에서의 자손들이 사르디니아의 남쪽 누미디아 우측 아프리카의 딘하바에 있는 앵기스 왕에게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말하되 1637년 요셉이 58세 야셀의 57장 내부 분열 전쟁 18절
57장 18절. 자, 우리에게 앵기스의 사람들 중 일부를 보내달라 파병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나가서 호리세일 세일의 자손들과 전쟁 싸울 것이라. 이는 그들이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에서의 후손들을 그 땅 세일의 땅에서 몰아내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이라. 자, 1637년 요셉이 58세일 때 야셀 제 57장 내부 분열로 인한 세일 땅에서의 이제 내란 전쟁이 일어나요. 세일의 자손들하고 에서의 후손들하고 전쟁해요. 19절 야셀 책의 57장 19절. 자, 아프리카의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 통치자 왕이 그렇게 하였으니 파병 결정을 해요. 그가 그 당시에 에서의 자손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앵기스 왕이 에서의 자손들에게 용맹한 보병 500명, 또 말타는 기병 800명을 보냈다. 1차 파병 1300명을 보냈어요. 1637년 요셉이 58세, 1637년의 기원전, 야셀의 책 57장 내부 분열 전쟁 20절, 야셀의 책 57장 20절. 세일의 자손들이 동쪽의 자손들과 미디안의 자손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말하되. 그러니까 세일의 자손들, 호리족의 자손들이 동쪽의 자손들하고 친해요. 또 미디안 자손들하고도 친해요. 그러니까 세일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첩 그드라의 후손들, 동쪽의 자손들, 이제 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동쪽의 자손들과 또 미디안 자손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말하되, 에서의 자손들이 우리에게 행한 일, 에서의 자손들이 자기 할아버지 에서의 막벨라 굴 장례식을 방해하다가 죽은 에서 할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우리 세일의 자손들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해서 우리 세일의 자손들이 몽땅 다 이제 군인들이 다 죽은 그 일에 대해서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과의 복수 원한 전쟁을 일으켜서 세일의 자손들이 거의 다 죽은 전사했다. 너희가 보았도다. 그들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과의 전쟁에서 우리 모두 세일의 자손들이 거의 멸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세일의 자손들의 젊은이들, 군대에 나갈 무장을 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그 젊은이들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1637년 요셉이 58세, 야셀 책의 57장 21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세일의 자손들에게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가 함께 그들 에서의 후손들과 전쟁할 것이라. 우리가 그들을 이 땅 세일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가 세일의 형제들의 원한,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은 그 원한을 에서의 후손들에게 갚을 것이라. 그들 세일의 후손들이 야곱의 아들들과의 에서의 후손들이 원한을 갚기 위한 그 전투에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도다. 남의 전쟁에 불려가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1637년 요셉이 58세일 때 야셀의 책의 57장 22절. 자,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나왔으니, 동쪽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나왔어요. 칼을 빼는 자가 약 800명이라. 에서의 자손들이 그때 세일의 자손들과 파란 광야, 에시온 게벨의 서쪽에 있는 파란 광야에서 싸웠다. 에서의 자손들과 세일의 자손들이 서로 등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 과거의 동지, 지금은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적으로 이제 서로 등을 졌어요. 1637년 총리 요셉이 58세, 야셀의 책의 57장 23절. 세일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이겼다. 첫 번째 전쟁에서 세일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이겼다.
셀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그 전투에서 죽였으니 디나바 앵기스에서 파병온 그 병력을 200명을 죽였다. 파병온 200명이 전사했어요. 자, 1637년 요셉이 58세 야세르체 57장 24절 두 번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이 셀의 자손들과 두 번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나왔다.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이 버거웠으니 셀의 자손들로 인해서 그 전투가 그들에게 매우 버거웠다. 자, 요셉이 58세 1637년 야세르체 57장 25절 에서의 자손들이 보니 셀의 자손들이 그들보다 강하고 에서의 자손들 중 일부가 돌아서서 그들이 대적인 셀의 자손들을 돕더라. 자, 1637년 요셉이 58세 야세르체기 57장 내부 분열 전쟁 26절 야세르체 57장 26절 그 두 번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 중 일부가 쓰러졌으니 디나바의 앵기스 통짜 왕이 백성들 중 파병온 병력 58명이 또 죽었다. 파병온 추가 전사 58명이 또 죽었어요. 자, 야세르체 57장 27절 세 번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이 들으니 그 두 번째 전투에서 에서의 후손들 중 일부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그들이 대적하고 싸우고 있더라. 에서의 자손들이 이 일에 관하여 들었을 때 매우 슬퍼했다. 자, 1637년 요셉 58세 야세르체 57장 28절 야세르체기 57장 28절 그들이 말하되 에서의 후손들이 말하되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부터 돌아서서 우리의 적인 셀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랴 하며 에서의 자손들이 다시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의 통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되 추가 파병을 요청했어. 추가 병력을 또 파병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야세르체 57장 29절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을 또 보내라. 그들과 함께 우리가 셀의 자손들과 전쟁 싸우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2배나 더 많다. 추가 파병 요청을 했어요. 1637년 총리 요셉 58세 때 야세르체기 57장 추가 병력 600명이 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아프리카 디나바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한 열흘 정도 걸려요. 추가 병력 600명이 또 왔어요. 배를 타고. 자, 30절 57장 30절 사르디아의 남쪽 누미디아 우측 아프리카의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의 통짜 왕이 다시 에서의 자손들에게 용맹한 자 600명을 또 추가로 보냈다. 그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자, 1637년 총리 요셉 58세 야세르체기 57장 31절 열흘 후에 자 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이집트까지 1200마일을 거리를 배를 타고 왔을 때 열흘이 걸려요. 그 에서의 자손들이 다시 파란 광야의 서쪽 세일의 자손들과 네 번째 전쟁을 벌였다. 그 전투에서 세일의 자손들에게 매우 심하였으니 에서의 자손들이 이때 세일의 자손들을 이겼다. 세일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 앞에서 완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중에서 약 2,000명을 쳐 죽였다. 세일의 자손들 2,000명이 죽었어요. 2,000명. 자, 야세르체기 57장 32절. 이 4차 전쟁에서 세일의 자손들 중 모든 강한 자들이 죽었다. 오직 그들이 어린 자녀들만 그들이 성읍 세일 땅에 남겨졌다. 자, 1637년 야세르체기 57장 33절 모든 미디안 사람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 네 번째 전쟁으로부터 스스로 달아났다. 전쟁 지원 병력이 이제 도망 탈영을 했어요. 그들이
셀의 자손들을 떠나서 달아났으니 그들이 보니 그 전투가 그들에게 불리하였기 때문이라. 에서의 자손들이 동쪽의 모든 자손들을 추격했으니 그들이 땅에 이르를 때까지 추격을 했다. 자, 1637년 요셉이 58세, 야세르책의 57장 34절.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중에서 약 250명을 죽였다. 또 그 전쟁에서 에서의 자손들 중 약 30명이 죽었다. 그들이 형제들 중 일부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호리세일의 자손들을 도왔으니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들의 이런 악한 행동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또 슬퍼하였다. 그러니까 혼맥을 가지고 서로 사돈 관계로 이렇게 이제 같은 땅에서 살다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자식이 있는 처갓집 편을 들다 보니까 적들의 도와주고 또 이렇게 이제 막 그 배신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자, 1637년 요셉이 58세일 때 야세르책의 57장 35절. 그 4차 전쟁 후에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 땅의 집으로 돌아왔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의 땅에 머물러 있던 그 자들 모두 죽였다. 몰살. 그러니까 세일의 자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한 그들이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을 죽였다. 이제 세일의 자손들의 씨를 말려서 세일의 후손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상황이 돼요. 이 이후로는 세일의 호리족의 그 후손은 없어요. 그들이 살려둔 50명의 어린 청년들과 처녀들만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 50명은 죽이지 않았다. 그 청년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 처녀들은 그들이 아내로 취하였다. 자, 1637년 요셉이 58세, 야세르책의 57장 36절.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이 거주지 세일 땅에 살았다.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취하고 그것을 세일의 재산들을 몰수하였다. 이제 이 내용도 여호와께서 세일의 자손들을 에서의 자손들 손에 붙였다. 그래서 세일의 자손들이 멸망을 하고 그 세일의 땅을 유업으로 이제 받았다. 그것을 여호와께서도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자, 1637년 총리 요셉이 58세, 야세르책의 57장 37절. 자,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에 속한 그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하였으니 그들이 가축대, 그들이 숫송아지들과 그들의 물건들과 세일 땅의 자손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몰수 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의 땅, 세일 땅에 살고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에서의 자손들이 그 땅을 나누고 그들이 가족에 따라서 에서의 5 후손 아들에게 나누었다. 엘리바스의 아들 5명. 엘리바스의 아들 5명.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에서의 장손,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 또 엘리바스는 아들이 5명이 났어요. 아들이 5명. 그래서 그들 중에서 1, 2, 3, 4, 5, 5명 중에서 세 번째가 이집트의 총리 요셉에게 포로로 잡혀 있어요. 현재 잡혀 있는데 그 중간에 그 땅을 나누어 가졌다는 거예요. 또 딥나라고 하는 첩의 자식은 세일 땅에 유산이 없었다. 첩의 자식은 이제 그 땅을 나눠 갖지도 못한 거예요. 이 본처의 자식들만 가지고. 엘리바스의 이제 그 처는 아다. 두 번째 결혼한 여자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여자는 유디시라는 여자는 이제 족보에도 없는데 그 유디시라는 여자는 딸만 2을 낳았어요. 딸만 2을 낳아가지고 이
세일 땅의 자손들하고 혼맥을 이루면서 그쪽에 시집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족보에 나오지 않고 두 번째 이제 처 아다라고 하는 그 처의 자식들 5명이에요. 자, 1637년 총리 요셉 58세 세일 땅에서 세일의 후손들이 멸망을 했고 재산을 몰수당했고 엘리바스의 아들 5명 아들이 서로 나눠 가졌고 세 번째 아들은 아직 이집트의 전쟁포로 총리 요셉의 전쟁포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 또 엘리바스는 3차 전쟁 때 전사했고 딥나의 첩의 자식은 세일 땅에 유산이 없었다. 이렇게. 자, 1636년 총리 요셉이 59세가 됐을 때 이제 해가 지나서 1636년이 돼요. 이제 세일 땅의 호리 족속은 완전히 멸절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고 호리 족속이 살던 세일 땅은 완전히 에서의 후손들이 차지가 됐어요. 에돔이 돼요. 에돔. 야셀의 책의 57장 38절. 여러 날이 지나서 그들이 소유하게 된 그 세일 땅에서 그 에서의 자손들을 통치할 통치자 왕을 세우기로 결의했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그 통치자는 반드시 외국인, 우리의 땅에서 우리를 통치할 사람은 외국이다. 우리가 그 외국인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적에 대항하고 우리의 전투를 싸울 것이라 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1636년 총리 요셉이 59세일 때 야셀의 책의 57장 39절 에서의 모든 자손들이 맹세하며 말하되 우리의 형제들 중 누구도 우리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 우리 형제들 중에서가 아닌 외국인이라야 할 것이다. 이는 에서의 모든 자손들이 그의 아들, 형제, 친구에 대하여 적의를 품었기 때문이었다. 자, 동족을 배반하고 적에 가서 이롭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일의 자손들과 전쟁할 때 그들이 형제들로부터 겪은 좋지 않은 경험, 여적죄 때문이었다. 1636년 총리 요셉이 59세일 때 야셀의 57장 40절 그러므로 에서의 자손들이 맹세하며 말하되 그날로부터 그들이 형제들 중에서 통치자 왕을 선택하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낯선 땅에서 외국인 중에서 통치자를 왕으로 선택을 했다. 1636년 총리 요셉이 59세일 때 야셀 책의 57장 41절 야셀 책의 57장 41절 사르디니아의 남쪽 누미디아 우측 아프리카의 디나하바에 있는 앵기스의 통치자 왕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부올의 아들 벨라였다. 앵기스의 측근이에요. 부올의 아들 벨라. 그는 매우 용맹하고 잘생기고 외모가 준수하며 모든 지혜에 있어서 영리하고 감각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앵기스의 백성들 중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1636년 요셉이 59세 때 야셀 책의 57장 42절 에서의 모든 자손들이 그 부올의 아들 벨라 1636년에 그 벨라를 취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웠다. 그들이 그 앞에 절하고 그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하였다. 창세기 36장 31절 창세기 36장 31절에 그 벨라 왕의 그 이름이 나와요. 야셀 책에 57장 1636년 43절 야셀 57장 43절 그들이 커다란 천을 펼치고 각 사람이 금과 은으로 된 귀고리와 반지와 팔찌를 가져왔다. 그들이 그 부올의 아들 벨라 앵기스의 측근의
은과 금, 오닉스와 베델리엄을 풍성하게 주었다. 그들이 그에게 왕, 통치자 왕, 부올의 아들 벨라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그들이 그 머리에 공식적인 통치자 왕관을 씌워줬다. 그들이 그를 위해서 궁전을 지어줬다. 그가 거기에 살았다. 그가 에서의 모든 자손들을 통치하는 통치자 왕이 되었다. 창세기 36장 30. 일단 여기까지